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야, 이런 거 너무 쉬운 내용인데 이거 물어봐도 될까?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거 좀 관련이 없는 내용 같은데 암호화폐랑 아니면 뭐 이런 걸 질문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뭐 경제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아까 이제 뭐 무진님 같은 경우 이제 reptilian 질문도 해주셨잖아요. 외계인 질문도 해주셨는데 좀 다양한 질문들 약간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뭐 이거 암호화폐 관련된 영상이니까 암호화폐 질문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시고 만약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고 제가 만약에 답변을 못 드린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아마 이제 저 말고 저보다 더 이 분야의 또 전문가 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는 충분히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꼭 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좀 다양하게 댓글들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어제랑 크게 이제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일단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락세기형에서 상승 돌파하고 지금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지금 그 왼쪽 어깨 모양과 흡사하게 지금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1월 25일 저점이었던 3650달러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이 지금 돌려 세웠어요. 15일 이평선을 돌려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보시면 왼쪽 팔 그리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이제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여주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일단 4,400달러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될 걸로 보여요. 50일 이평선도 내려오고 있고 또 이제 4,400달러 라인이 이 당시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기 때문에 한 차례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될 거다. 그렇지만 이때도 한 2, 3일 정도 쉬어주고 그 다음에 떨어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도 한 2, 3일 정도 쉬어주고 돌파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저항은 이제 5,500과 5,700달러 라인이 그 다음 저항으로 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때 저항은 이제 20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는, 지금 제가 주봉으로 보면 20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15 이평선이고요. 이거를 20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그러면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제 5,700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주 이동평균선을 돌려주는 게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20주 이동평균선에서 한 차례 이제 저항을 받고 쉴 건데 여기서 이제 맞고 지금 보시면 이 120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0주 이평선 정도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재차 돌파해서 가주면 첫 번째 시나리오, 그렇지 않고 이제 맞고 120주 이평선을 깨고 다시 재차 내려온다 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장기적인 좀 뭐 6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이 3,000달러에서 6,000달러를 횡보할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근데 첫 번째 시나리오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이더리움은 생략을 할게요.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더리움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리플을 이제 보겠습니다. 리플 어제 안 본 관계로 리플은 지금 50주 이평선을 그대로 이제 지켜주면서 상승을 했고 이 삼각 수렴을 9월 20일 고점과 그리고 11월 20일 고점을 연결하는 이 삼각 수렴을 돌파를 하고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쉬어주고 있습니다. 쉬어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예.
이 빨간색 15일 이동 평균선도 이제 돌려 세웠어요. 돌려 세웠기 때문에 리플은 이제 좀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위치다. 제가 봤을 때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왜냐면 이제 지금 이 리플의 위치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완전 정배열된 상태에서 보시면 2017년 4월달에 4월달 이 고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017년 5월 한 달 동안 쉬어주고 5월달에 다시 이 고점 위치까지 올라와 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한 3일 정도를 쉬었습니다. 쉬어주고 이제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지금 이 고점 언저리에서 지금 쉬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월 20일 고점 언저리에서 지금 쉬어주고 있다. 돌파를 해주고 쉬어주고 있는 건데, 모습인데, 쉬어주고 이 라인은 이제 저항으로 받지 않고 저는 이제 바로 돌파를 해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9월 20일 고점이었던 사토시 가격으로 11,400 라인은 이제 지금 미리 쉬어줬기 때문에 이제 돌파를 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 라인은 지지 라인으로 이제 작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플은 흐름이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이제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스텔라 루멘을 말씀을 드릴게요. 스텔라 루멘은 일단은 좀 대장 그 알트코인에서 뒤로 쳐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추세가 이제 리플이라든가 트론 그리고 웨이브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스텔라는 뒤로 쳐졌지만 흐름 자체는 지금은 일단은 나쁘진 않아요. 스텔라도 보시면 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 사토시 가격으로 2,900 사토시를 계속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번에 지지를 받고 저점을 확인해 준 다음에 지금 반등을 해서 이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이 1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어요.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 이번에 떨어졌던 그 1, 2, 3, 4, 5파 엘리어트 파 등으로 5파 하락을 했던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지금 15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돌려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일 이평선 위로 올라와 있을 때는 지금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좀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한 차례 올라와주고 완전히 안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어주고 올라왔는데, 이때 같은 경우도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바로 올라와주는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좀 15일 이동평균선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긴 하다. 근데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이제 이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으로 가기에는 좀 일단은 지금 처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대장 알트코인은 아니다, 스텔라 루멘은. 하지만 일단 스텔라 루멘도 좋은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계속 만약에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해서 가져가시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 제가 지난번에 4시간 봉에서 이렇게 하락 쐐기형 해서 돌파를 해주고, 제가 이제 이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계속 그 지난 작년 저점을 이탈을 하고 깨진 상태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작년 저점에서 이제 작년 저점까지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4시간 봉에서 52평선 지지 받으면서 지금 저점을 높여줘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15이동 평균선, 4시간 봉에서 15이동 평균선까지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토시 가격으로 0.05 라인 저항이 한번 돌파됐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으로는 이제 0.065에 이제 일봉에서 보면 저항이 꽤 많아요. 이때 이제 0.067 정도 되겠네요. 0.067 이 라인이 계속 안 무너지고 이제 지지를 받았던 그 라인입니다. 그 라인인데 이 라인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었고요. 하드포크 전에 반등이 나왔고, 하드포크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줄줄줄 새서 흘러내렸던 거죠. 흘러내렸고 지금 이제 돌파해서
올라와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일단 보시면 일봉에서는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맞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여기서 이제 지금 이 11월 20일 근처에 이렇게 쉬어줬잖아요. 이 지금 보시면 사토시 가격으로 0.044에서 0.50에서 이렇게 며칠을 쉬었습니다. 쉬다가 또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약간 역회된 숄더 모습이에요. 이게 머리고요. 왼쪽 어깨고 왼쪽 팔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봉에서 지금 거래일로 보시면 한번 볼게요. 세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예.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예. 지금 10일 정도 이 박스 안에 갇혀 있었고, 지금 9일, 9거래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도 어느 정도 다 보냈다. 예,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다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올라가 줄 수 있는, 여기서 올라가 줄 수 있는 오른쪽 팔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차트 흐름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도 그냥 계속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고 계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드리고요. 지금 한 차례 이제 바닥 저점을 확인해주고, 물론 바닥이 완전히 확인됐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상승장으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하락장이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닥이 완전히 뭐 확인되고 끝났다, 하락이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는 좀 섣부른 상태입니다. 섣부른 상태인데, 일단 흐름은 나쁘지 않고, 지금 한번 반등을 크게 해주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리플도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도 그래요. 한번 바닥에서 반등을 해주고, 지금 또 며칠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에너지를 모으고, 저는 다시, 반등을 또 이어 나갈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뭐, 차트상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독일의 그 슈투트가르트 그 제2증권거래소, 독일의 2위 증권거래소가 이제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이제 거래 앱, 무료 거래 앱,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을 이제 지원하는 거래 앱을 이제 출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CCM 보도에 따르면 슈투트가르트가 지원 암호화폐 거래 앱 비손 앱이래요. 이름은 비손 앱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지원 계획을 밝히며 1월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 독일 2위 증시 거래소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제 준비한다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내년 전반기에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도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은행과 협업해서. 결국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도 준비 중인 거예요. 기존의 증권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소도 준비 중이고, 그 관련된 거래 앱도 지금 일단 베타 테스트긴 하지만 출시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기존의 이제 이런 증권사, 그리고 기존의 은행권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독일도 지금 제가 봤을 땐 유로존이 내년에 굉장히 이제 위태로운 상황으로 보여요. 결국에 독일이 이렇게 쉽게 뭔가를 바꾸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뭔가를 바꿀 때 굉장히 고민하고, 뭐 심지어 이제 도로에 보도블록 한 장을 깔 때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까는 그런 나라의 문화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독일이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돼서 거래 앱을 준비를 하고, 뭐 독일 사람 농담도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거래 앱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거래소도 준비한다는 거는 이 독일 사람들이 얼마만큼 신중하게 이걸 생각을 해봤을까. 당연히 야,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하다 말 것 같으면 저는 준비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독일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변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내년에 이제 브렉시트 하면서 만약에 유로존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이제 이 유로화에 대해서 빨리 넘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소로, 암호화폐로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일이 미리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다음 뉴스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코인리스에 관련된 코인리스의 기사고요. 기관이 올 들어 스테이블 코인 분야 30억 달러 규모를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30억 달러면 거의 뭐 3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기 시작했다. 해당 미디어는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스테이블 리포트의 보고서를 인용, 지난 11월 기준 올 들어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 30억 달러, 한화로 3조 3,7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이 유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윙클보스 형제가 공동 창립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그 GUSD,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지원하는 서클,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USDC 등 이런 여러 개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출시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연구기관 블록체인 소속 연구팀장 게릭 하일만은 스테이블 코인은 보험, 대출 등 수백 가지 분야로 발전될 잠재력을 지녔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혹시 저 이 기사 보시고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유망한가 보다라고 해서 이거에 투자하시는 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그 암호화폐를 내가 뭐 투자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항상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이런 3조, 일단 3조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더 들어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이 종이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이제 바꿔주는 과정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이 화폐는 그러면 그냥 은행에 돈이 얼마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끝나는 거고, 결국에 우리가 실제 쓰는 돈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져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 저희 월렛의 지갑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관해 놓겠죠. 지갑에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사용을 하는,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에서 제가 커피를 마실 때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스테이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지갑에 일정 부분에 이제 비트코인이 있고 일정 부분에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런 종이 지폐가 앞으로는 다 디지털화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조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볼륨도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기사는 구글 트렌드 지수 암호화폐 가격과 정비를 한다. 보시면 이제 구글 트렌드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수 암호화폐 가격이 구글 트렌드 지수 최고점 100포인트를 기록한 후에 일주일 내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일예로 시가총액 2위인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구글 트렌드 지수가 100포인트를 기록한 후 리플 가격은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시면 구글 검색을 하시면 구글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가 있고 이제 이거를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지금 제가 구글 트렌드에서 구글 트렌드를 가시면 이렇게 google.co.kr이에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영어로 이제 비트코인을 검색했을 때는 이렇게 북미 쪽하고 이렇게 쭉 진한색이 이제 검색이 많이 된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외로 이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랑 남아프리카가 굉장히 검색량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올라간 피크를 쳤던 때가 2017년 12월입니다. 2017년 12월. 이렇다고 하면 이때 이제 대중들이 이 비트코인에 그 관심이 굉장히 이제 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구글 트렌드, 앞으로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리플이든 이 암호화폐 검색이 100을 찍을 때는 이때는 대중들이 이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 이걸 참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맹신한 건 안 되겠지만 대중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보일 때는 대중과 반대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을 대중과 반대로. 그러면 대중들이 이 시장에 열광하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보일 때는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고, 대중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떠나서 관심이 없을 때는 이때는 이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물론 2017년 1월달 뭐 7, 6일 때보다는 현재는 지금 관심도가 9입니다. 9.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대중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충분히 이제 식은 상태다. 충분히 식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끌어올리면 저는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트렌드를 참고해서 우리가 이제 매매에 뭐 이걸 일종의 보조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스마트폰 핀이 목표 판매치를 돌파했다. 스마트폰 개발 스타트업 시린랩스에서 이제 출시한 블록체인 스마트폰 핀니가 지난 11월 말 출시 이후 지금까지 약 16만 대의 사전 판매를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손익분기점은 8만 대래요.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흘 만에 연간 목표 판매치를 돌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년 2월 달에 삼성 갤럭시 S10이 이 블록체인 관련돼서 암호화폐 기능이 탑재된 그 콜드 월렛 기능도 할 수 있는 그 지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스마트폰을 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사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잠시만요. 예, 이 스마트폰 이거예요. 삼성에서 자신들의 이제 스마트폰에 이 암호화폐 관련된 기능을 탑재해서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삼성이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진짜 그 대중들이 얘기하는 도박이다, 뭐 바다 이야기다, 이런 식의 도박성 완전 뭐 사행 투기판으로 본다라고 하면 삼성에서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앱으로 이제 넣겠냐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삼성페이를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삼성페이를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삼성페이는 이제 지금 법정화폐를 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 그 역할을 삼성 갤럭시 S10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당연히 그래서 미리 이 기능을 다 탑재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들은 사실 지금 아까 뭐 구글 트렌드에서 봤다시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당연히 관심이 없는 이유는 이 시세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재미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중들은 언제 관심을 보이느냐?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관심을 보이겠죠.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이쪽 분야에, 블록체인 관련된 분야에 뭐 이런 하드웨어적인 이런 분야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어떤 앱이라든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독일의 관련된 앱 개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 참여자들, 아까 또 보여드렸던 그 스테이블 코인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결과적으로 가격만 재미가 없지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저변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세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내년에 이제 지금 주식시장도 꺾였잖아요. 꺾인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수익률을 노리는 그 스마트 머니들은 당연히 이 암호화폐 시장, 저평가되어 있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2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영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암호화폐 관련돼서 뭐 경제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외계인도 좋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만약 제가 모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제가 요청을 해서 답변을 달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